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역사 한 수업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수업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게 있죠. 어떤 거죠, 여러분들? 교과서와 학습지입니다. 교과서는 102쪽을 펼쳐주세요. 102쪽. 오늘은 102쪽과 103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2, 103쪽이고 학습지는 8쪽을 펼쳐주세요. 8쪽. 복습 퀴즈를 퀴즈를 확인하기 위해서 8쪽을 먼저 펼쳐주고 오늘은 학습지는 9쪽과 그 다음에 10쪽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됐으면 앞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오늘 배울 내용은요. 위정척사운동과 이모군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기 앞서서 저번에 배웠던 우리 어떤 주제였었죠, 여러분들? 바로 개화정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개화정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항과 개화정책을 배웠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너럴 셔모노 사건을 계기로 맺은 조약은 조일수호조교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조일수호조교는 여러분들 참 강화도 조약과 같은 말입니다. 강화도 조약. 그러면 이 질문은 뭘 묻고 있는 거냐면요. 강화도 조약의 맺게 된 원인을 묻고 있어요. 원인. 그 원인은 무엇인가? 강화도 조약의 원인은 제너럴 셔모노 사건이 아니라 어떤 호다? 운요호다죠. 운요호 사건이다라는 거죠. 운요호 사건. 자, 참고로 제너럴 셔모노 사건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한 사건이 뭐였대요, 여러분들? 그게 신미양요죠. 신미양요. 좋습니다. 자, 2번. 미국과 맺은 통상조약에는 최애국 대우와 거중조정을 규정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동그라미죠, 여러분들. 자, 미국과 맺은 통상조약. 이걸 우리 뭐라 부르죠, 여러분들? 조미, 조선과 미국 간의 수호, 서로 잘 지내고 통상, 무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맺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라고 합니다. 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는요, 최혜국 대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혜국 대우란 무엇이냐면요, 최대 혜택을 어떻게 한다? 균점한다. 최대 혜택을 서로 나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중조정은 뭐냐면 여러분들 거중, 이쪽과 저쪽 편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갈등을 조정, 컨트롤 해준다라는 게 거중조정입니다. 예를 든다면요. 조선과 미국 간의 조약을 맺었잖아요. 자, 이 조미는 상호 간에 서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정해준다는 어떤 문제? 자, 미국이 영국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선이 이 사이에 껴서 조정해준다는 거고요. 조선이 일본하고의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미국이 이 사이에 껴서 조정해준다. 이게 바로 거중, 조정, 조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참고로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 맺게 된 Y, 왜 맺게 되었냐면요. 당시 황준현이 쓴 조선 책략이 들어온 거와 관련이 됩니다, 여러분. 조선 책략이 들어온 거와 관련된다라는 거 한번 상기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통기기무화문을 설치해 개화정책을 추진하던 정부는 미국의 영선사를 파견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X죠, 여러분들.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기구는 통리기무아문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아문에서는요, 여러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는 시찰단을 파견하는 거고와 하나는 군대를 개편하는 게 있었죠, 여러분들. 그 중에 시찰단은요, 총 3곳에 파견했어요. 하나는 일본과, 하나는 청과, 하나는 미국이었어요. 여기 보면 미국에 파견한 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선사라고 되어 있죠. 영선사. 자, 영선사는 여러분들 미국이 아니라 이건 어디로 갔다? 청으로 간 거다라는 거예요. 미국으로 간 거는 우리는 뭐라 부른다? 보빙사라 부르죠. 보빙사. 그래서 정답은 X가 됩니다. 어떻게 우리 배운 게 떠오르나요, 여러분들? 당연히 안 떠오를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도 두 번째로 보고, 세 번째로 보고, 네 번째로 보고, 보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학습지를 또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어서 씹고 물고 뜯고 해야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상 한 번 듣는다고 기억나는 것도 아니고요. 수업 한 번 듣는다고 기억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지를 읽으며 뭐라 해야 될까요?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는 뭘 확인할 거냐면요. 수능과 한능검의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밑줄 친 이 조약. 자, 이 조약이 뭔지에 대한 힌트를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자, 밑줄 친 이 조약이네요. 이 조약은
청해 알선으로 서양 국가와 맺었대. 서양 국가 맺었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맺었는가? 조선 책략이 조약 체계를 영향 주었다. 배경을 말하고 있네요. 배경. 이 조약을 맺게 된 배경은 바로 조선 책략이 들어왔다라는 거 관련된다 말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힌트가 뭐냐? 미국과 관련된데, 미국. 자, 그럼 다 나왔습니다. 미국과 관련된 조약이다.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이게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다라는 거죠. 조미, 수호, 통상 조약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최혜국 대유를 조항 포함하고 있다. 그쵸? 바로 나왔네요. 정답 1번이죠. 자, 2번. 베트남 전쟁 파병의 배경이 되었다. 이거는 나중에 배울 박정희 정부에서 관련된 건데 브라운 각서와 관련된 브라운 각서로 베트남 파병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3번. 통감부 설치는 이거는 곧 배우게 될 건데요. 을사늑약과 관련된 을사늑약.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상실한 배경이 된 조약입니다. 자, 4번. 너일 전쟁 중에, 이 전쟁 중에 맺은 거 우리는 한일 의정서랍니다. 한일 의정서. 이것도 우리 곧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요, 시험 범위. 자, 5번.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 군대 해산 관련된 거는 기유각서입니다. 기유각서. 미안해요. 정미 7조약. 정미 7조 관련된 겁니다. 해서 정답은 1번으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한능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절단에 붙고 있네요. 이런 사절단 하면요, 우리가 배운 세 개가 떠올라야 돼요. 바로 통리, 기무, 아문에서 파견했던 시찰단, 사절단 세 개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일본으로 간 조사 시찰단, 그 다음에 청나라로 간 영선사, 그리고 미국으로 간 보빙사가 있었죠. 이게 먼저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들. 가사절단. 그럼 봅시다. 서양으로 갔대요. 미국과 되네요. 뉴욕에 갔대요. 뉴욕, 미국으로 간 사절단은 뭐죠, 여러분들? 미국, 뉴욕으로 간 사절단은 뭐다? 보빙사죠, 보빙사. 자, 보빙사. 그럼 가는 보빙사예요. 보빙사 관련된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수신사라는 이름으로 보내졌다. 이건 어디로 간 거예요? 일본이고요. 참고로 1차 수신사는요.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에 파견됩니다.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에 파견되는 게 1차 수신사고요. 조선 책략을 들여온 거는요. 2차 수신사. 두 번째로 간 수신사입니다. 2차 수신사고요. 3번. 기기국에서 무기 제조 기술 배워 돌아와서 우리나라에 기기창을 만듭니다. 이게 누구냐면 바로 영선사입니다. 영선사는요, 청나라의 기기국에 가서 다양한 근대 무기를 만드는 걸 봤습니다. 이거를 배우고 난 후에 뭘 했냐면 우리나라 귀국하여 기기창을 만드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4번. 개화 반대 여론을 의식한 비밀리에 파견한 건 뭐냐? 이 비밀리에 파견한 게 바로 조사 시찰단. 비밀리에 파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사 시찰단 이름보다는 어떤 이름 보내게 되냐면요. 신사유람단이라는 명칭을 보내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학습지 옆에다가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적어놨어요. 그렇다면 왜 유람단을 적었는가?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죠. 개와 반대 여론을 의식했다라는 점이에요. 의식했기 때문에 조사 시찰단이라는 공식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파견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일본으로. 정답은 이제 5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우리 저번에 배운 개항과 개화 정책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는 총 몇 개죠, 여러분들? 3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누차 말하지만요, 학습 목표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위정척사 명칭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안 들려요. 자, 두 번째, 위정척사운동 전개 배경과 활동 내용을 사료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 좋습니다. 세 번째, 이모군란의 배경을 이해하고요. 사건 결과 맺은 조약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좋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위정척사라는 것과 하나는 이모군란의 내용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위정척사가 무엇인지 그 명칭의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정척사는 뭐냐? 위정척사는 뭐냐?
위정, 크게 두 개를 자르셨어요. 위정과 척사입니다. 이 위는 뭐냐? defend다. defend, 지키다예요. 보위하다예요. 지키다예요. 지키다. 지키다예요. 뭘 지킨다? 정, right, right, right. 옳은 것을, 올바른 것을, 옳은 것을 지키는 거예요. 옳은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옳은 게 뭐냐면 바로 우리 동양의 가치입니다. 동양의 사상입니다. 우리 동양의 가치, 사상이 뭐죠? 그게 바로 조선의 핵심 사상, 국가 건립의 핵심 사상, 성리학이죠. 바로 이 옳은 것은 성리학입니다. 성리학. 그래서 성리학의 가치를 지키고 이 성리학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뭐한다? 배척한다. 배척한다. 저리가 오지마. 이거 저리가 넌 멀리 저기 떨어져 라고 배척하는 거야. 뭘 배척한다? 사악한 것을, 나쁜 것을. 이 나쁜 게 뭐냐? 바로 우리 동양 것들이 아니라 서양 것들. 사악한 것은 서양 것들. 자, 서양의 다양한 문물, 사상들을 배척하는 게 위정, 척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누가 주도했는가? 당연히 이 성리학을 배운 사람들 우리는 유생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모든 유생, 그 성리학을 배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위정, 척사론자들이냐? 그건 아니고 이 유생들 중에서도 보수적인 유생들이 서양의 사상이든 물건이든 제도든 뭐든 다 반대하고 배척하고 뭘 지키고자 했다? 성리학을 지키고자 했다라는 거. 우린 그걸 위정척사 사상 또는 위정척사론이라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위정척사 사상의 바탕을 둔 운동 3개가 있습니다. 3개라 해놓고 손가락 2개를 표시했네요. 운동 3개가 있습니다. 어떤 운동들이 있는가? 바로 이와 같이 있습니다. 통상반대운동과 개항반대운동과 개화반대운동. 통상은요, 말 그대로 어느 특정 지역에서 물건을 주고받고 하는 것, 바다든 육지든 간에 물건을 주고받고 하는 게 통상입니다. 자, 그럼 통상반대운동 언제 일어났는가? 1860년대에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통상반대운동의 주요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상반대운동을 주도한 대표적인 사람은요, 바로 이항로라는 사람, 이항로라는 사람은 도대체 왜 통상반대운동을 전개했을까? 여기 보면 이게 나옵니다. 오늘날 서양 오랑캐 침입이 있다는 거. 서양 오랑캐 침입. 이 서양 오랑캐 침입 뭐가 있었는가? 프랑스, 미국 등의 침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미국, 프랑스 침입 상황 속에서 이제는 우리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다. 자, 뒤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서양인을 공격해야 한다는 주장은 내 나라 쪽 사람의 주장이고 서양인과 화친해야 되는 주장은 적국 쪽, 에너미, 적국 쪽 사람의 주장이다. 전자를 따르면 나라와 문화의 전통을 보존할 수 있지만 후자를 따른다면 인류의 금수의 지경을 빠지고 말 것이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들? 금수의 나라로 빠지자는 거예요? 적국 쪽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국 쪽 사람이 되지 말고 금수의 동물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떻게 하자? 전통을 보존하고 또 내 나라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내 나라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들? 공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뭐라 하냐면 이거를 척화주전론이라고 합니다. 척화주전론.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860년대는 시대적 어떤 상황이었는가? 프랑스나 미국 등 서양 오랑캐 침입이 심했다라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항로라는 사람은요, 통상반대운동을 전개했는데요. 이 운동의 주장은 무엇인가? 바로 내 나라 사람,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화의를 배척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주장을 흥선대원군은 수용했습니다. 흥선대원 수용하면서 척합의를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요, 병인박해 이래로부터 척합의 세우기까지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하게 되는데 그 배경에는 이 통상반대운동의 흐름도 있었다라는 걸 좀 유념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개항반대입니다. 항구를 여는 거예요. 특정 항구를 열고 그 항구에 서양인들이 거주하면서 사는 걸 말하는 거. 그걸 개항이라고 합니다. 개항은 주로 1870년대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1870년대에 발생한 개항만 대표적인 사람 누구니까?
익현이에요. 최익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최익현 사람은 그렇다면 Y예요. Y. 왜 또 개항을 반대냐라는 거예요. 보면 일단 강화를 맺고 나면 저들의 욕심은 무화를 교육하는 데 있습니다. 강화를 맺는다. 우리가 최초로 강화를 맺은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였나요? 우리나라 최초로 조약을 맺은 나라. 일본이죠. 바로 일본과 우리는 조약을 맺어서 항구를 열었습니다. 그 조약 이름이 뭐다,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항 반대 운동의 배경은요, 강화도 조약 체결과 관련이 됩니다. 우리 조선이 이제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해서 항구를 연다는 이야기를 누가? 익현이가 들으니까 개항 반대 운동을 전개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반대 근거가 있습니다. 그 주장이 있습니다. 활동이 있습니다. 어떤 주장을 했는가? 어떤 근거를 댔는가? 여기 보면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 하나 실은 서양의 적이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외인은 곧 서양과 똑같다. 한 몸이다. 우리는 이거를 외양일체론이라고 부릅니다. 외양일체론. 외양일체론을 통해서 활동을 전개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개항 반대 운동은요, 1870년대 주로 전개가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익현이다라는 거예요. 최익현이라는 형님은요, 당시 강화도 조약 체결을 두고 우리나라는 일본과 개항을 할 수 없다. 우리는 일본과 항구를 열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Why? 왜? 그 근거가 뭔데요? 바로 저 외인은 바로 서양과 놈이다라는 거. 서양 놈들과 똑같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로 만들 놈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익현은 외양일체론을 근거로 해서 개항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무엇이냐면 1880년대 전개한 개화 반대 운동. 개화 반대 운동. 자, 개화 반대 운동 전개한 배경에는요, 바로 이 책과 달리 어떤 책이냐면 조선 책략의 유입과 관련된 조선 책략. 자, 여러분, 조선 책략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여러분, 조선 책략. 조선 책략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기억나시나요? 조선의 전략을 세워줬어요. 어느 나라가 위협이 돼서? 우리 조선 위에 있는 러시아죠. 러시아가 남하해오니 조선은 전략을 세워낸다. 책략을 세워낸다. 그 책략은 무엇이다? 누구와 친하고 누구와 조약을 맺고 누구와 연합해야 된다? 청과 친하고 일본과 조약을 맺으며 미국과 연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었죠, 여러분들. 자, 그 내용을요, 이 개화 반대 운동에서는 그걸 비판합니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개화 반대 운동을 주장한 사람은 대표적으로 영남 만인소라는 어떤 상소 활동입니다. 이 상소에서는 어떤 걸 주장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미국을 끌어들일 경우에는 그들이 재물을 요구하고 우리의 약점을 알아차려서 어려운 청하거나 과도한 경우를 떠맡긴다면 소리가 없습니다. 자, 미국에서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 끌어들일 경우는 어떻게 한다? 우리 왜 재물도 마구 뺏어간다. 뺏어고요. 어려운 청하거나 과도한 떠맡긴다면 우리는 그거를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과 연합을 하면 분명히 조선 책략에서는요, 미국과 연합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영남 만인소라는 상소에서는 미국과 연합을 했다가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우리는 약점 잡히고 그들의 요구를 다 거절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더라도 미국과 연합하지 말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러시아가 나오죠, 러시아. 러시아는 우리 혐의가 없는 나라라고 합니다. 분명히 조선 책략에서는요, 러시아는 나쁜 놈들이라 했어요. 러시아는 우리의 어떤 잘못을 주는 혐의가 있는 나라라고 했어요. 이 러시아 남하해오면 조선에 불리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뭐라 되는가? 러시아는 우리의 혐의가 없는 전혀 갈등을 일으킬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러시아는 우리의 위협이 되는 혐의가 없는 나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미국과 굳이 연합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영남 만인소, 상소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화 반대 운동은요, 주로 1880년대 전개가 됐고요. 이 개화 반대 운동 배경에는 조선 책략의 유포와 관련된다는 거예요. 즉, 조선 책략의 내용은 헛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미국과 개항을 해서 미국과 조약을 맺어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건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다? 미국과 조약을 맺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약점 잡힌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우리가 위협이 되는 없는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상소에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입니다. 넘어갈게요. 이거는 빨리 넘어갈게요. 영상 잠시 정지해서 적어도 좋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통상반대운동의 배경은 무엇이냐? 바로 일단 첫 번째 서구 열강의 통상요구. 서구 열강의 통상요구. 서구 열강들의 통상요구란 통상요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서구 열, 즉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 등이 매번 똑똑똑똑똑 조선아 우리하고 개항합시다, 통상합시다 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거. 그들이 피해를 입히고 상황이란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천주교 유포와 관련이 된다는 겁니다. 천주교 유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항로라는 사람은요 통상반대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그때 대표적인 활동은 뭐다? 화의를 배척하고 싸우자. 우린 그걸 뭐라 부르죠? 척화주전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활동은 척화주전을 주장하는 활동을 했다라는 거고, 이런 주장을 누가 수용했는가? 흥선대원군이 호응을 한 거죠. 호응. 이거에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이게 통상 수교 거부 정책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흥선대 호응했다라는 거고, 1870년대는 개항반대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익현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익현이라는 사람은 왜 했는가? 강화도 조약 체결과 관련된다는 거죠. 강화도 조약 체결과 관련이 된다는 겁니다. 자, 강화도 조약 체결 관련해서 반대운동하면서 어떤 활동하게 되는가요? 바로 외양일체론을 주장했다라는 거죠. 외양일체론을 주장하는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익현이 형은요, 일본인과 서양인은 한 몸이다. 똑같다라는 근거로 어떻게 우리는 강화도 조약을 맺지 말고 일본과 개항을 해선 안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 1880년대는 개항인데요. 주로 이만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만 사람이 있는데요. 왜 했냐면요. 첫 번째로 일단 말한 조선책략 유포와 관련 조선책략 유포와 관련되고, 유포가 되니 여기에 반대한 거고요. 유포 반대.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개화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개화정책. 자, 개화정책이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세금이 늘어나니까요. 그러니까 개화 반대를 전개하는 거고, 그 개화 반대한 대표적 활동이 뭐가 있냐면 상소를 올리는 활동을 했다는, 상소를 올리는 거. 근데 그 상소를 어느 지역에서 올렸는가? 영남 지역에서, 영남이라는 지역에서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영남 지역의 many people이요. many people들이 상소를 올리는 활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다, 여러분들? 이 운동들이 모두 다 이게 위정 척사 운동이라고 부르는, 위정 척사 운동이라고 부르는 거고, 위정 운동에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이모군란에서 보게 될 건데요. 다시 한번 아까 배운 걸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본 건 위정척사라는 용어에 대한 걸 봤고요. 그 위정척사 사상을 바탕으로 정리한 운동 세 가지를 봤습니다. 어떤 거요? 같이 말하죠. 첫 번째, 1860년대에 있던 통상반대운동, 그리고요, 개항반대운동, 그리고요, 개화반대운동이 있었다는 거고요. 각 운동이 왜 배경과 어떤 활동들, 어떤 주장들이 있었는가를 한번 떠올려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무엇을 확인할 거냐면요.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이모군란이 발생하게 되는 몇 년도에? 1882년에 발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모군란 왜 일어났을까? Why? 왜 일어났을까? 자, 이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군란이 발생한 시대 상황. 먼저 백성들의 삶이 가난해졌어요. 가난해요. 왜 가난한가? 조일무역규칙, 조일수요조교부로 개화정책과 관련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먼저 조일무역규칙과 조일수요조교 부록은 농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렵게 만들었는가? 자, 조일무역규칙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가장 기억났나요, 여러분들? 쌀, 보리, 곡식을 수출할 수 있다?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더 중요한 거 있다 했어요. 어떤 걸 부과하지 않는다? 항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항세. 무항세를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일수호조교부로 하나가 기억나야 된다. 어떤 게 기억난다, 여러분들? 통상거리? 그것도 중요한 또 하나 있습니다. 누구 돈으로 우리나라 물건을 살 수 있다? 일본 돈으로 살 수 있다. 자, 이게 문제가, 먼저 무항세가 갖는 문제점 뭐냐? 우리나라 쌀을 싸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가?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쌀이 이제 저렴하니까요. 마구잡이로 사들입니다. 마구잡이로 사들여요. 자, 마구잡이 사들일 만큼 쌀이 어떻게 된다? 유출이 된다, 여러분들. 쌀이 적어져요. 그러나 우리나라 쌀은 쌀 먹고 살아야 돼요. 즉, 쌀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어요. 있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쌀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쌀가스도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 폭등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일수호 쪽의 부록에 따르면 누구 돈으로? 우리 일본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가치가 다른 돈이 우리나라에 유통되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역시나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누가 삶이 어려워진다?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개화정책이다. 정부의 개화정책, 이게 저번에 배웠던 통리, 기무, 아문과 관련된 개화정책입니다. 이 통리기무아문 중심으로 한 개화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죠. 자, 이 돈이 부족하면 어디서 구해야 돼요? 주변 나라에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국내에서 해결해야 된다. 국내에서 어떻게? 세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백성한테 세금을 더 물리는 방식으로 해결해 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누구 삶이 힘들어진다? 백성들이, 농민들이, 빈민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삶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모곤란의 배경을 정리하면요. 국내 시대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정부의 개화 정책과 일본의 경제 침탈 상황 속에서 불만이 매우 증가하고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의 배경이 뭐가 있냐면 바로 여기 삐그덕거리고 있는 옛날 군인. 아직도 창덕은 옛날 군인. 90군인에 대한 대우가 낮아집니다. 왜?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5군령을 2군령으로 줄였거든요. 축소한 만큼 예산도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게 되죠. 예산도 줄어들게 되니 이들의 대우가 나빠지게 됩니다. 근데 대우가 나빠진 건 그나마도 다행이에요. 근데 진짜 문제가 하나 생기는 어떤 문제? 월급이 밀립니다. 몇 개월? 13개월 동안 밀립니다. 13개월 더 밀리게 돼요. 자, 여기서의 군인들은 빡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개고생을 해왔는데 지금 정부가 대우를 똑바로 안 해줘? 우리를 천대시에 거기다가 월급도 지금 밀려? 화가 났어요. 화가 나고 있어요. 뚜껑이 열리기 직전이에요. 버럭이처럼 여기가 빡 터지기 직전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불붙인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불붙인 사건 하나. 그게 뭐냐? 버럭이 뻥 하고 라이터 불을 붙인 사건이 뭐냐? 여기 있는 이 숭례문은 선해청에서 월급을 줍니다. 밀린 월급 드려줬어요. 13개월치 밀린 월급을 줬는데 거기에 장난질을 한 거야. 먹을 수 없는 쌀을 섞어가지고 준 거예요. 장난질을 친 거야. 자, 그럼 군인은 어떻게 돼, 이제는? 여기까지 차올랐던 게 이제는 머리를 뚫고 불이 난 거야, 이제는. 불이 나면서 이제 군인은 어디로 갔는가? 이 선해청을 다 관리한 대표적 관리집인 민겨무 집으로 갑니다. 민겨무를 죽여버리고 또 경제 침탈이 어느 나라 했다고? 경제 침탈? 일본이었죠. 그래서 지금 일본 공사관으로 갑니다. 여기 일본 공사관이 서대문 근처에 있어요. 서대문 근처에 일본 공사관. 그래서 일본 공사관은 이렇게 불태워버려. 그 외에도 이렇게 막 여기저기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 반란을 일으키는 과정 속에서 누가 재집권하는가?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하게 되고요. 자, 이 이모군란 전개됐던 것은 어떤 정책 추진 과정 속에서 불만이었다. 어떤 정책 추진 과정 속에서 이들의 대우가 나빠졌다. 개화정책이었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개화정책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단할 때 통리기무아문이 폐지가 돼요. 여러분들 참고로 폐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들은 모두 다 진압이 됩니다. 진압이 돼요.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청으로 압송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제가 수업 때도 말했는데요. 이 지도를 다 이렇게 외우려 하지 마시고요. 정보 3가지만 얻어가십시오. 하나는 선해청에서 시작했다는 거고요. 민경호부 집에 찾아갔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일본 공사관을 이렇게 불태워버렸다는 점, 이 3가지 정도는 정보를 얻어가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문제 풀 때 키워드가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모군란의 결과를 봐야 되는데요. 이모군란 진압 어느 나라 도와줬었죠? 청나라였죠. 어느 나라가 피해를 입었죠? 대답해주세요. 일본이었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도와줬으니까 청나라 요구합니다. 조선 우리 도와줬는데 우리 뭐 하나 좋은 거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합니다. 일본은 이렇게 말하자. 우리 피해 입었는데 너희들 배상 좀 해줘라. 적절한 보상 좀 해줘. 라고 당연히 말하겠죠, 여러분. 당연히 말하겠죠. 자, 그래서 맺은 조약이 있어요. 그래서 맺은 조약이 먼저 도와줬던 청나라한테 아주 달달하니 꿀을 빨 만한 조약을 하나 줍니다. 그게 뭐냐? 조청입니다. 조청. 달달하죠. 조청. 그 다음에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죠, 여러분들. 조선과 청나라의 상민들이 상업 활동하는 사람들이 뭐를 바다와 육지에서 무역을 어떻게 할지 규정한 게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입니다. 이 안의 내용은 굉장히 달달한 청나라가 꿀을 빨만한 내용을 담고 있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첫 번째가 내지통상을 허용해주는 내지통상. 내지통상을 허용하는 규정을 넣습니다, 여기에. 자, 내지통상에 가는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류지 무역하고 비교를 합니다. 거류지 무역. 거류지 무역은 뭐였는가? 개항장을 중심으로만 활동할 수 있게 한 거야. 몇리? 10리를. 그러나 이 개항장이 이제 벗어나 어디로? 서울로, 수원으로, 부산으로, 그 다음에 대전으로, 내지 안으로, 땅 안으로, 도시로 누가? 상인들이 갈 수 있게 한 겁니다. 자, 상인들이 이제 도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상권 침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서양의 우수한 값싼 물건을 들고 도시에서 상업 활동하게 되면 우리나라 물건들이 경쟁력이 사라지겠죠.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상권이 몰락하게 되고 경제도 어려워지는 문제가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내지통상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고문을 파견한다라는 내용을 넣었어요. 고문 파견. 고문은 뭔가 어드바이저, 조언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문 말이 조언이지 사실상 내정간섭에 가깝다라는 거야. 내정간섭. 이때 내정간섭하러 온 사람 2명이 누구냐? 멜렌도르프와 그 다음에 이용장, 원세계라는 원세계. 멜렌도르프와 원세계라는 두 인물입니다. 자, 일본은 피해를 입었어요. 피해를 입었어요. 우리한테 보상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맺은 조약이 뭔가? 재물포조약입니다. 재물포조약. 자, 재물포조약에 따르면요. 첫 번째가 배상금을 하나 규정하고 있어요. 배상금 하나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관 경비를 위한 군대주둔을 규정하고 있어요. 군대주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공사관이 불탔으니까요. 이제 일본은 명분을 세운 거예요. 자기 나라 군대를 다른 나라 땅에 넣을 명분을 잡은 그 명분이 뭔가? 바로 공사관 경비란 거죠. 우리가 군대가 없어서 너희들 때문에 우리 공사관이 다 불타 없어지지 않았냐? 이거 어떻게 책임질래? 하니까 미안해요. 그러면 공사관 경비 지키기 위해서 군대 좀 들어와도 됩니다. 라고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는 문제가 되게 하죠. 자,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여러분들 이모군란은요 다양한 불만 속에서 발생했다. 그 불만은 뭐냐? 첫째, 일본의 경제 침탈, 그 다음에 개화정책이라는 불만, 그리고 두 번째 뭐냐? 99년에 대한 차별이. 그 차별이라는 불만 속에서 선해청에서 월급을 받았는데 밀린 월급을 받았는데 그 월급이 뭐다? 아주 쓰레기였다는 거죠. 쓰레기니까 빡쳐서 어디까지 갔다? 민경호지. 이 선해청 관리하는 민경호지. 그 대빵을 죽여버리고 또 어디로 갔다? 경제 침탈하는 일본 공사는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 누가 집권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다는 거예요. 흥선 집권했으나 결국 청나라에 진압했다라는 거죠. 자, 이러면서 두 나라가 요구합니다. 뭐를? 청나라는 우리 도와줬으니까 혜택해달라.
줬으니까 달달한 꿀빨게 해달라 해서 뭘 맺었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맺었다는 거고, 일본은요, 우리는 피해를 입었으니까 보상해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맺은 게 뭐다? 재물포, 조약이다라는 거고, 그 안에는 뭐가 있다? 군대 주둔, 허용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선생님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반복해야 돼요. 이게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사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거를 한 판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판. 자, 오늘은요, 갑자기 멈췄어요. 오늘은 위정척사를 하나 배우고요. 오늘 위정척사를 하나 배웠고요. 위정척사. 그리고 하나는 우린 이모군란이라는 걸 배웠어요. 이모군란이라는 걸 배웠어요. 자, 크게 두 개념, 위정척사와 이모군란 배우게 됐습니다. 위정척사는 크게 세 차례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먼저 1860년대 있었던 어떤 거? 통상반대운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 1870년대 있었던 개항반대운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880년대 있었던 개화반대운동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통상반대운동은 왜 일어났는가? Why? 왜요? 바로 서구 오랑캐, 서양 오랑캐, 서양의 침략이라는 서양의 침략. 또는 뭐 통상요구라 했죠. 통상요구. 그리고 하나가 천주교의 유포, 천주교 유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전개했는가? How, 어떻게 전개했다? How, 대표적으로 이항로라는 사람이 화의를 뭐하는? 배척하는, 화의를 배척하고 싸우자 하느라는 척화주전론이란 걸 말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거를 누가 호응을 했다? 흥선대원을 호응하게 되면 어떤 정책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개항 반대운동은 왜 일어났다? Why? 개항을 최초로 요구한 나라 어디다? 일본이다. 일본과 맺으렸던 조약이 강화도 조약 체결이라는 거죠. 강화도 조약 체결. 자, 이 체결을 반대합니다. How? 어떻게 전개한다? 그래서 최익현이라는 사람은요. 최익현 사람 어떤 근거로? 외양일체론이라는 근거로 개항을 반대했었다는 거고요. 그러면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조약을 체결했다는 거고, 개화반대운동은 왜 일어났다? Why? 어떤 책? 조선 책략이 유포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조선 책략이 유포되는 문제. 그리고 개화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 개화 정책 추진. 그래서 어떻게 했다? How? 이만손이라는 사람 등 누가 어디 지역? 영남 지역에 있는 유생들이 몇 명? 10,000명 있었다. 만인들이 소를 올렸다. 상소를. 이 영남 만인소 내용이 어떤 게 있었다, 여러분들? 미국과 우리는 연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죠. 연합해서는 안 된다. 왜? 연합하면 우리는 호구가 된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는 어떤 나라였다? 혐의가 없는 나라다. 혐의가 없는 나라다라는 거죠. 뭘 깐 거예요? 조선 책략을 깐 내용들이 여기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모군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군란은 왜 일어났다? Why? 왜 일어났다? 먼저 국내적으로는 국내가 아니죠. 왜 일어났는가? 개화 정책의 불만과 일제의 경제 침탈이라는 상황이 있었고요. 경제 침탈. 그리고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상황이 있었다. 차별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월급이 많이 밀렸다라는 거. 월급이 밀렸다라는 거죠. 밀렸다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선해청에서 관리를 죽이고 민교무 집을 가서 이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 일본 공사관 가서 이것도 이렇게 불태워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재집권했다?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하면서 당연히 이 개화정책이 문제였기 때문에 뭘 중단했다? 개화정책을 중단했다는 거고, 이 과정 속에서 참고로 통리기무아무는 폐지가 됩니다. 중단했으나 결국엔 청의 개입으로 인해서 진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그 결과는 어떻게? 따라서 청은 우린 도와줬기 때문에 혜택을 요구해요. 청은 우리의 도움을 줬기 때문에 혜택을 요구합니다. 그 혜택을 맺는 게 뭐다? 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맺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피해를 입었으니까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맺은 게 뭐다, 여러분들? 그게 재물포 조약이다라는 재물포 조약을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코 진짜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많지 않으니까 반드시 제발 영상을 봤으면 여러분 혼자서 이해하고 곱씹어보고 그 다음에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강사가 오든 간에 어떤 강의를 듣더라도요, 여러분들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이 없으면 결코 여러분 머릿속에 남는 게 없습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게 있어야지 여러분들 기억이 남는 거니까 이 영상을 봤으면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